안녕하세요. 법령쌤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기본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민방위에 관련해서 참고사항입니다. 네. 여러분들 민방위란 한자어로 백성들이 막고 지키는 것. 군인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막고 지키는 방위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민방위대는 언제 창설됐냐? 1975년도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그 당시 정권에서 한반도가 공산화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염려에 의해서 뭔가 좀 더 조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민방위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조직 편성을 한 이후 현재 얼마만큼 인원이 구성되어 있나?냐면 2022년도 기준 했을 때 약 한 342만 명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민방위대는 어떤 인원들이 편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군을 병사로 이렇게 복무를 마친 요원들은 복무를 마친 다음에는 바로 예비군에 편성되죠. 예비군에 8년 동안 편성된 이후에 이제 민방위대로 편성이 되어서 40세까지 민방위대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년? 10년 정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고 만약에 군을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다녀오지 못했다 그러면 최소 한 20년을 민방위 대원으로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요원들도 있습니다. 자, 군을, 간부로 군에서 복무를 마쳤다 그러면 간부들은 민방위 대로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복무를 마친 다음부터 예비군에 편성돼서 연령 정년까지 계속 예비군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령 정년을 보면 제일 나이가 낮은 것이 하사로서 40세입니다. 그러니까 하사도 40세까지 예비군에 편성되기 때문에 민방위대로 편성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예, 민방위대가 40세까지 편성하기 때문에. 자, 그 위상의 이 계급들은 45세, 43세, 45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방위대로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방위대는 다 병사 출신 요원들이 편성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민방위 기본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서는 일일이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조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법령을 보면 맨 첫 번째 이 법의 목적이 나오죠. 비상대비법도 목적이 있었죠. 마찬가지 민방위 기본법도 이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의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한 건가? 네, 보시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시나 국가 재난 시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예. 자, 전사비. 그래서 전사비죠. 전사비나 평시에 국가 재난으로부터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거죠. 주민들을. 그래서 다음은 민방위 관련된 용어입니다. 용어에서 먼저 민방위. 민방위 제가 한자어 말씀드렸죠. 주민들이 지키고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민방위란 그런 뜻입니다. 어떤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지도하에 정부의 지도 밑에서 주민들이 수행해야 할 방공, 방제, 구조복구,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 이런 모든 자의적 활동을 민방위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민방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이 하는 활동들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언제?
민방위 사태로부터. 예. 여기서 민방위 사태가 가목, 나목, 다목으로 해서 민방위 사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민방위 사태란 전사비, 통합방위 사태, 재난 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 사태. 요 크게는 세 가지죠. 세 가지가 민방위 사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 지도하에 그냥 단독으로 주민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어떤 통제를 받은 상태에서 주민이 하는 모든 이런 활동을 민방위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민방위 사태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겠습니다. 다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주민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국민들이 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거. 자,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거는 이런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언제 선포되는지, 누가 선포하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기 바랍니다. 재난사태 선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포하는 거죠.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는 거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건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건의를 받냐?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인데 건의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선포하는 절차를 씁니다. 자, 통합방위 사태는 어떤 건지 다음 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통합방위 사태는 저 비상대비법 할 때도 알려드렸죠. 밥종, 을종, 병종 사태입니다. 통합방위 사태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국지도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선포하는 거죠. 밥종은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다고 제가 비상대비법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갑종 사태는 어떤 거냐? 자, 저기 대규모로 어떤 침투가 됐을 때, 가장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누구 통제하에? 통합방비본부장이나 지역군사령관 하에 어떤 수행하는 사태를 갑종사태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합방위본부장은 통합방위법에서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참의장입니다. 지역군사령관은 여단급 이상 지휘관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을 지역군 사령관이라 하겠습니다. 자, 을종사태는 갑종사태보다는 조금 경미한 사태죠. 그래서 적이 침투는 했지만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운 거. 갑종은 대규모로 들어오지만 그 대규모보다는 조금 적은 적들이 침투 도발했을 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지휘 통제하에? 지역군 사령관. 갑종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니까 통합방위 본부장에 의해서도 이렇게 지휘 통제되지만 을종 사태는 그거보다 경미하니까 지역군 사령관만에 의해서 지휘 통제를 한다는 사태가 되겠습니다. 자, 병종 사태는 어떤 소규모의 적이 침투했을 때 이런 지역 시도 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에 의해서 지휘 통제하는 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종 사태는 단기간 내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어려운 것은 을종이지만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병종 사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관세장이라는 용어입니다. 중앙관세장. 저도 공부하면서 여기서 처음 이렇게 들어본 용어입니다. 비상대비법에서도 나오지 않았죠? 중앙관세장이란. 자, 중앙관세장이란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절지된 중앙행정기관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중앙관세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민방위법에서는 이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장은 이 중앙관세장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관세장이란 그 국가재정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예산과 관련된 기관장들을 표현하는 건데
예산을 다루는 기관장들을. 그래서 중앙관세장이란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런 헌법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장 플러스 중앙행정기관장을 몽땅 다 해서 중앙관세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이 중앙관세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단지 요 네 명은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장 네 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예, 민방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크게 하는 역할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이렇게 제외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뭐 시험 문제에 나오죠. 네, 중앙관세장. 그래서 앞으로 중앙관세장이라는 표현이 계속 조문에 나올 텐데 거기에서는 이 네 명의 헌법기관장은 기관의 행정사무 처리하는 기관장은 다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들이 꼭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정상 조치. 민방위 관련해서 어떤 이제 업무를 수행하려면 항상 돈이 들죠. 뭔가를 이렇게 갖추고 훈련을 하고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드는 거에 대해서 알아서 잘 강구를 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항부터 보시면 국가, 지자체는 민방위 사태의 예방과 수습, 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예, 꼭 하라는 거죠.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뭐 갖추라는 거죠. 민방위 관련 뭐 장비나 물자도 갖추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넉넉치 않죠.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항상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자, 2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1항에 따른 조치, 그러니까 재정상 조치를 하는 사항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재정상 조치에 필요한 경비에 전부터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는 지자체에 대해서 돈을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국가도 뭐 항상 넉넉지 않죠,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다 해줄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해서, 평상시가 아니라 민방위 사태가 발생해서, 앞에서 민방위 사태 크게 세 가지, 다나 다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지자체의 재정으로 수습 복구가 어려운 경우. 두 번째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평상시에 어떤 뭐 민방위 관련해서 사업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드는 경비도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어떤 거냐? 뭐 민방위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설치 및 보수하는 거, 또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보수. 예. 전국이 똑같이 모든 지자체가 똑같이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보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방위 물자 장비 보급물 비축. 마찬가지 네 번째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교육훈련.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어떤 교육훈련 하는 게 있겠죠. 그런 거에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지원하는 경우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경우는 크게는 두 개. 그 다음 여기 사업에 드는 경비는 네 가지. 어떻게 보면 민방위 사태가 생겼을 때 수습 복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 요 네 가지 해서 총 5가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라는 거. 자, 다음은 민방위 관련해서 다른 법과의 어떤 우선순위 관계입니다. 자, 민방위에 관해서는
민방위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 당연하죠. 민방위 관련돼서는 민방위기본법이 대빵이죠.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민방위기본법에 우선합니다. 예. 군사적 필요에 따라 된 것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뭐 예비군법이나 통합방위법, 뭐 군과 관련된 그런 병력법 이런 것들은 민방위 기본법보다는 더 우선시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민방위 관련해서 법률의 우선순위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가장 높겠고 그 다음이 민방위 기본법, 그 다음 나머지 어떤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방위 기본법 앞부분을 하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중앙 민방위 협의회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네,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